H상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1월 CT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 내원하셨을 때 2026년 3월 CT인데 지금 환자분 수술 이력을 보면 2023년에 광대 줄이셨고 사각턱 줄이고 T절골 하시고 전진 턱 전진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쌍꺼풀 하셨고, 그 다음에 발치 교정해서 치피아 4개를 빼셨고, 그 다음에 2024년 3월에 코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술 전 CT랑 보면 수술 후 CT 모습이 많이 이제 줄어든 모습, 뼈가 작아진 모습이 보이죠. 뭐 수치적으로 뭐 그냥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사각턱 폭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사각턱 폭을 보면 지금 사각턱 폭이 수술 전에 지금 한 110mm 정도 이렇게 측정되던 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폭을 재보면 101mm 정도로 많이 줄어든 모습이 보이죠. 이 정도면은 사실 여자 평균이 95mm니까 조금 아직도 크다. 그러니까 넓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자르는 걸로 이 폭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도 수술 전 상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지금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여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133mm 정도 측정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광대 너비 측정을 해보면 줄어든 상태로 한번 재보면요. 지금 이렇게 재지는데 한 128mm 정도 돼요. 뭐 한 5mm 정도 줄어들었죠.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 정도 되니까 뭐 한 2mm 정도 큰 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 다음에 뭐 두상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보면 143mm로 여자 평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로만, 폭에 의한 수치로만 보면 두상은 평균이고 광대는 한 2mm 크고 턱은 조금 넓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상황이면 사각턱을 더 자르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제 1차원적인 사고죠. 많이 자르면 많이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자른다고 절대 줄지가 않아요. 그걸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굉장히 많이 잘라놓은 상태고 뭐 더 자를 것도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한번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뼈를 이렇게 잘랐다 칩시다. 이렇게 자르면 거의 뭐 턱뼈 신경이 잘릴 만큼 뭐 최대치로 잘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좌우 폭을 재볼게요. 이렇게 재보면 105mm로 오히려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 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턱을 자른다는 작업은 상하 길이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넓은 쪽이 남게 돼서 폭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더 자른다는 거는 뭐 거의 자살골에 가깝죠. 뭐 흔히 말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개턱 느낌을 만든다는 그런 것들인데, 옆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귓볼 기준으로 기미각이 얼마 있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자 기준으로 조금 작으면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1cm도 안 되게 남겨놓고 잘라놓은 상태예요. 물론 여기 이제 가골이라는 게 생겨서 조금 늘어난 게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건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어차피 안쪽으로 말리기 때문에 뭐 좌우 폭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턱을 더 자르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라인에서 볼 때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비율이 그닥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발치 교정하면서 입이 조금 들어가서 입이 조금 많이 들어간 느낌은 있지만 코도 충분히 튀어나와 있고 앞턱에 전진된 양도 그닥 나쁘지 않아서 지금 정도면 옆모습에서 보이는 모습을 뭐 교정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굳이 수술이 필요한 얼굴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봤을 때 뭐 너무 뾰족하다, 뭐 이 부분이 패여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넓으니까 아직도 뭐 사각턱을 더 자르면 갸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중턱도 생기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에 뭐 턱 지방 흡입을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최근에는 뭐 근육 묶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닥 권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볼살 많으니까 얘도 줄이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정도면은 수술을 멈춰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금 환자분 키 체중을 보면 163에 54kg 정도 나가는데 뭐 아주 마른 것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뚱뚱한 것도 아니죠. 그냥 건강한 체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분의 목표치가 뭐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뭐 인터넷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아이돌 그룹처럼 아주 날씬하고 뭐 얇은 그런 느낌을 원한다면 지금 체중에서 최소 한 10kg 정도를 빼셔야 돼요. 이게 좀 잔인한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키 체중 비율을 보면은 대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건강한 체중을 키에서 110을 빼거든요. 그럼 환자분 기준으로는 54kg겠죠? 53kg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환자분이 54kg니까 일단 정상 체중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미용 체중이라고 말할 때는 키에서 115를 빼요. 그럼 환자분 기준으로는 48kg고, 그 다음에 아이돌 그룹이나 무슨 뭐 인플루언서들 체중 관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키에서 120까지 빼거든요. 그러면 43kg예요. 그럼 지금보다 거의 10kg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권할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건강을 해치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충 그 정도 키 체중이 되면 생리불순이 오고 뭐 불면증, 뭐 소화불능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인플루언서들이야 뭐 업이 그러니까는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건강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불만사항을 보면 앞턱이 너무 많이 절제된 것 같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얼굴 길이도 한번 수술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얼굴 상하 길이를 저희가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재보면 지금 121mm 정도 측정이 되죠. 여자 평균이 118mm니까 조금 길다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수술 후 상태를 재보면 지금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요 턱 끝까지를 보는데 지금 117mm로 지금 줄긴 줄었거든요. 한 3, 4mm가 길이가 줄었죠. 근데 여자 평균이 118mm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나쁜 수치는 아니에요. 다만 뭐 이런 데가 조금 비어서 조금 너무 뾰족해 보인다. 뭐 체부 볼륨이 없어서 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꼭 능사냐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게 환자분의 턱 라인 자체가 지금 갸름한 정도지 뭐 여기가 아주 막 확 패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넓고 여기가 짧으니까 지금 여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둥그레지면 또 얼굴이 더 커져 보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환자분한테 만족을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한번 볼까요? 얼굴 길이를 볼 때 이 이마뼈에서 턱 끝까지 여기를 보는 건 전체 길이를 보는 건데요. 지금 117m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상안면부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요. 이렇게 보면은 여자 평균이 52, 3mm 정도니까 이 길이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턱이 또 줄어드니까 하안면부 길이가 지금 여자 평균이 66mm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한 3, 4mm 짧기는 하죠. 근데 짧아서 어려 보이는 맛이 생기는 것도 있고 반대로 여기가 짧으니까 뭐 이게 길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이게 짧아지니까 얘가 더 길어 보여서 또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도면 수술을 또 해서 뭘 얻어지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체중 감량을 해보시는 게 환자분 만족감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만사항 한번 읽어보면요. 앞턱이 너무 많이 절제된 것 같다 하셨는데 지금 정도면 그렇게 많이 절제된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길이도 좀 줄고 했지만 넙대대한 느낌에서 조금 갸름한 느낌, 짧은 느낌으로 간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이 절대됐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환자분이 말하는 이런 턱에 이렇게 패여 보인다는 느낌은 사실은 이 턱살과 볼살이 조금 줄어드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충분히 갸름한 느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종국에는 결국은 환자분이 원하는 거는 갸름하고 작은 느낌인데 굳이 지금 얼굴살도 많은데 여기를 뼈를 채워서 크게 만드는 게 과연 맞을 것이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뭐 재건이나 재수술이나 이런 거는 조금 반대하고 싶습니다. 앞턱 절제로 인해 양옆 턱이 들어가 보인다 하셨는데 지금 정도면은 그렇게 들어가 보이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은 그냥 들어가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살, 여기 있는 살들이 조금 줄어들면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술보다는 다이어트를 조금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턱선이 약해 보이고 무턱처럼 보인다. 절대 무턱 아니고요. 입이 들어가서 발치 교정을 하고 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라서 무턱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괜히 그런 생각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앞턱이 짧아지면서 중안면부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인다 하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 느낌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의 어떤
관점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짧아 보이면 어려 보이는 느낌이 생기는 거고, 이 상황에서 턱이 길어지면 또 얼굴이 커지고 남상 느낌으로 바뀌는 거고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것이 맞을 거냐는 솔직히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얼굴에서는 다이어트부터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턱 보형물, 앞턱 재건, 필러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요 하셨는데, 수술은 개인적으로 반대고 정이나 스트레스라면 이런 부분에 조금 필러 맞고 한번 느낌 보세요. 아마도 바로 녹이지 싶은데, 필러는 그렇게 연필로 그리듯이 한번 그렸다 지웠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말고 조금 맞아보고 느낌을 한번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수술을 계획하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중턱 개선 위해서 지방 흡입 근육 묶기를 했지만 아직 심하다 하셨는데, 살이 빠지면 제일 먼저 좋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이 빠졌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중턱이 사라지고 턱선이 나타났다라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한 4, 5kg만 지금 40 후반이나 50 초반으로 체중을 조금 감량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체지방률 낮추신다면 턱선은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악이 길어 보여 중안면부가 길어 보여서 양악을 하고 싶다 하셨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것들 자꾸 찾아보면서 이 수술이 나한테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상황에 인중이 길지도 않거니와 인중이 짧죠. 이 상황에서 양악을 해서 상악을 줄인다? 그러면 또 코가 망가지고 또 바뀌어요. 그럼 또 수술해야 되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상악 길이만 줄인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인중도 짧고 지금 상악 충분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발치 교정에서 입이 들어가면 거미 스마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잇몸 노출이 많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발치 교정에서 입에 조금 들어가서 거미 스마일이 줄었을 것 같은데, 왜 또 거미 스마일이 또 심하다고 잇몸 노출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그것도 의아하고요. 인중이 긴 편인 것 같다 하셨는데, 이 인중을 보고 누가 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중과 코 사이 부분에 볼륨이 많은 느낌이에요. 누구는 이걸 억지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환자분은 이게 또 많다고 불만이라고 하시면 뭘 해도 불만일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들이 정말로 위험한 것 같아요. 내 얼굴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보이는 게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술을 멈춰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안면부 볼륨이 부족하거나 꺼져 보이냐? 지금 보세요.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꺼져 있죠? 충분히 지금 많은데. 양악으로 상악을 올릴 경우 코와 얼굴이 만나는 부위 위로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 올려서 뭐 하게요? 여기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돌출입이 아니라 지금 입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웬 돌출입 타령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발치 교정 때문에 치아와 잇몸이 더 아래로 내려온 것인지 궁금해요. 각도가 변하는 건 맞아요. 발치 교정을 하면 치아가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정도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볼살보다 턱 라인 살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살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뼈가 살짝 사각턱이 넓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수술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광대 수술은 충분히 잘 됐고 크게 무리스럽지 않게 잘 됐고요. 사각턱을 최대한 더 절제한다. 개턱이 되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얼굴 크기와 길이가 평균보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길이는 평균보다 짧고 너비는 사각턱은 넓고 광대는 평균이고 두상은 평균 정도. 평균보다 조금은 다들 큰데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정도예요. 하지만 이걸 수술로 교정할 수는 지금은 없다. 물론 양악을 하면은 사각턱 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얻어지는 효과가 그 수술의 어떤 수술을 통해서 치러야 되는 희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비염으로 인한 구강호흡 때문에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된 건 아닌지 걱정돼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얼굴이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예쁜데 살이 조금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수술로 쉽게 가려기보다는 운동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턱을 재건하거나 더 키우고 둥글게 하고 싶다. 해줄 수는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앞턱 양옆 들어간 부분을 채워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동그래지면서 얼굴이 더 커 보이고 환자분이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전 궁금하면 필러 정도로 한번 느낌만 보시는 건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하지만 수술로 너무 큰 모험하지 마십시오. 볼살에 비해서 턱 라인이 튀어나온 살을 없애고 싶다. 다이어트 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이중턱 다이어트로 바로 없어지고요. 상악길이 줄이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 상악길이 길지 않습니다.
잇몸과 치아를 위로 올리고 싶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하고 싶은지요. 중안면부 짧아지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도 충분히 길지 않습니다. 코와 얼굴이 만나는 부위 위로 올리고 싶다. 지금도 충분히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볼살에 너무 튀어나와서 여기가 꺼져 보여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 싶어서 살을 조금 빼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코 재수술 시 중안면부가 짧아 보이도록 하고 싶다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코를 재수술을 왜 하죠? 여기서 짧아 보이려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콧대를 낮출까요? 저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인중 길이를 줄이고 싶다. 지금도 짧은데 뭘 더 줄이죠? 사각턱을 최대한 많이 깎고 싶다.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사각턱 자를 거 없어요. 이 이상 더 자르는 거 의미도 없고 부작용만 만들어요.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젊은 친구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수술이 덜 돼서 더 커 보인다. 더 작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 또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이런 증상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수술을 다 나한테 적용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상태를 정확히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에 자꾸 수술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부작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금 충분히 수술로 얻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얻었다고 보여져요. 이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건 환자분이 체중 감량하고 운동하셔서 체지방률을 낮추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런 후에도 뭔가 아쉽다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키 체중에서 지금 54kg 정도 나가시는데 한 40대 후반까지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굶지 마시고 마운자로니 무슨 위고비니 이런 걸로 빼면 얼굴이 밉게 빠져요. 그러니까 운동해서 체지방률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돈도 덜 들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 수많은 수술, 지금 원하는 그런 수술을 다 한다면 아마 환자분 굉장히 멘붕 오실 거고 굉장히 후회될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의사들 원망만 생길 거예요. 영상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 잦은 수술과 5만 가지 수술을 내 얼굴에 다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진료 현장에서 겪는데, 수술시키는 것보다 수술 말리는 게 현실적으로 더 힘들어요. 수술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을 말리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얼르고 달래고 혼내고 변짓 다 해봐도 본인이 꽂혀 있으면 그걸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길 꼭 당부드리고, 살을 조금 빼시고 한번 병원 내원해 보세요. 그럼 변화된 얼굴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병원에서 그런 환자분들 CT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요. 체중 변화 한 5kg, 10kg 됐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모아놓고 있는데 병원 내원하시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 이 정도 빼면은 이 정도까지 얼굴이 변하는구나.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한 70%, 80% 이상은 다이어트 한 5kg 정도만 운동해서 빼시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